바람이 엄청 분다. 비 올 거나 봐. 건널목 이렇게 정문 앞에 건널목에 그 현수막 펼쳐들고 서 있어요. 거기 가봐야 앉을 곳도 안 들리고 이런 분이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보다 안 되네. 돼지를 키워라 이 돼지. 세상에 돼지를 키워라. 키워 개새끼들아. 키워 개새끼들아. 완전 코인판이구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나중에 논리는 가지면서 점점 그들의 의무는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국민 앞에 결코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저는 지난 5월 1일 광화문 세계노동절 내에 자포 집회에 잠입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을 완수하자 볼셰비키 깃발을 흔들어내고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 지금의 자본주의 세력들을 처단하자. 이러한 문구들을 자기들끼리 교환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짓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졌으나 그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체제 전쟁 중인 휴전 국가에서 체제 전복을 연상시키는 발언과 깃발이 등장해도 그들은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까?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표현까지도 자유라는 가치 아래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개헌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려고 시도한다. 그런 시도조차 처벌 가능성을 들먹이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쪽 편향된 국민들의 자유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죄가 생기고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있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 죄를 정하는 국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너무나 상식적인 말을 하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평일 낮에도 국회 앞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라고 그 벨라루스랑 러시아 근처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지난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자 없애자는 개헌안이 국민적인 동의를 크게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적인 합의와 토론, 충분한 설득과 공감 속에서 국민들의 헌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자국에서 자국민들만 투표할 수 있다. 자국민의 투표권만 갖자. 이러한 의견을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나라들은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헌법을 통과시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민적 지지는커녕 야당 하나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채 속도전으로 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될 때까지 노력하고 국민들 앞에 몸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고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개헌안으로 인해 국민들의 입막음을 하겠다는 통제적인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기를 통제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수영 학생 너무 의젓하고 좋죠, 여러분. 네. 자유대학도 몸 조심하고 끝까지 투쟁하는데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이 먼저 희생할 거죠? 젊은이들 앞세워서 희생시키지 않을 거죠? 우리 나이 순으로 죽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조명기 교수님, 서강대 조명기 교수님 자유발언 있으시겠습니다. 가능한 5분 내외로 맞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우리 헌법에 사회주의적 요소 그게 없는가 하는 것을 논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제헌헌법 7조에 보면 국민은 노동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32조에 있습니다. 32조에 있는데 그런데 법 조항이 형성된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87 헌법은요, 이거는 자유주의 헌법도 아니고 사회주의 헌법도 아니고 이건 잡탕입니다. 잡탕 헌법입니다.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신문에 보면 김정은이가 휴전선을 국경을 하자. 무슨 말입니까?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은 절대로 안 된다. 협상을 할 때 핵을 가지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말이 돼요. 신정국가에서 살상 무기를 끝까지 가져야 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이성적은 안 되잖아요. 우리 헌법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지금 만들라는 헌법이 뭐 종교의 자유를 없앤다, 사회재산 제도를 좀 수정을 한다, 뭐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소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1919년 4월 10일에서 13일까지 임시의정회를 했습니다. 29명이 모여가지고 임시의정회를 했는데 그때 내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대한 뭐야? 대한제국이요. 한반도와 부속도서입니다. 거기에 왜 휴전선을 말이야 하고 휴전선을 갖고 국경을 하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남북 간의 약조에 의한, 그러니까 1919년은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임시의정회, 거기에서 공화정이라, 민주공화정이라는 제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9월 달에 신헌법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종교의 자유와 재산의 자유가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대정 데모크라시아, 일본의 대정 데모크라시아 할 때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자, 그러면 재헌헌법을 들어보시죠. 재헌헌법이요. 재헌헌법을 만든 사람에 비해서 지금 386 운동권은 완전히 먹통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성을 근거로 한 그런 자연법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난 회의적입니다. 그때 그 참여했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인물인데 거기에 아주 그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건드린 사람들이 김규식이 누구냐 그러면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의장인데 그분이 9개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50만 원을 주면서 우리 같이 나라를 세우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 했냐 그러면 나는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을 하겠다. 뭐냐, 빨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피우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지. 그 형님 그건 하시오. 이승만 대통령 1875년생이거든. 1981년생이거든. 자, 그런데 그게 중도 우파입니다. 중도 우파예요. 그 사람들이 손진태, 김규식, 안재홍 이 사람들 다 납북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헌법을 유진호가 만들었다. 유진호 안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밑에 안재홍 씨라는 사람이 와사대 정경학부 출신입니다. 그 밑에 이관구 씨라고 있었는데 교토대학의 마르크스 전공. 그 사람은 서친조선교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계속 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헌법을 제정했을 때 그렇다면 재헌헌법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마냥 빠졌을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회주의, 아까 얘기했죠. 국민개혁, 어디서 나오냐면 안재홍의 신생활이라는 그 신생활 운동이라는 걸 벌였는데 그 첫째가 국민개혁, 국민은 다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고입니다. 둘째, 대중 공생 같이 해야 된다. 사회주의. 그리고 만국공화, 모든 사람이 세계 모든 자리에 할 수 있게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는 만국공법.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즘 4시 5시 되면 성당문 교회 문을 좀 열으라고 기도하러. 왜 기도하냐?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손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계에서 한국에 저런 기독교가 있나? 그리고 기독교 성직자들은 전도하러 세계로 막 갑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과 국토와 같이 노는 게 자연법입니다. 그 원리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재홍 선생이 그때 미군정 민정장관 다 조정을 합니다. 그 밑에 이광구 씨가 헌법을 만들 때 시다바리를 다 간사로서 시다바리를 다 했죠. 그래가 49년 관선 49년 민선 49년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헌법을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수준이라는 게 일본에 가면 그때는 백한쇼, 쇼펜하우어, 데카르트, 칸트를 전공을 억수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중력이 칸트의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종교자유를 없애고 말이야, 재산자유를 없애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없앤다니 이런 것 같은 소리, 그 제언 안에는 벌써 사회주의 요소가 있었다. 왜 그걸 보지 못하고 현상적인만 보느냐. 이게 386 운동권 출신들의 약점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영기 교수님. 네, 우리 많은 도움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슬령 자유대학의 정슬령 학생이 다음 자유반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대학 정슬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격을 넘어서는 일들이 이제는 거듭 반복되고 끊임없는 거짓 선동,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파렴치함을 넘어서 이제는 그 파렴치함의 종착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방향과 가치에 관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숙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헌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차분하게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까? 토론할 시간과 환경이 충분합니까? 너무나 급박하고 졸속 개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나라의 뼈대이며 즉 대한민국의 뼈대는 헌법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민이 제대로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민투표법상 여러 제한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되려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위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상권 건립의 균형하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헌안은 국회의 권한 강화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개헌안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회 권한 구조와 권력기관 간 균형 문제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권력 집중도 경계해야 하며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김정은 체제의 독재를 굳건히 하는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청소년이 K-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지금 그런 나라를 추종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를 뺀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가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말 최종 국면에 와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징조들은 이미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개헌 반대를 선동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 부디 헌법 개헌안의 내용을 제대로 직시하고 판단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제발 주권을 가진 자국민으로서 이 사실을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든든하죠? 네. 자, 다음은 우리 저기 유승수 변호사 자유 발언 있겠습니다. 유승수. 2시 20분입니다. 2시 20분에, 들리는 말로 2시 20분에 본회의가 다시 개의를 해서 상정한다고 합니다. 네. 상정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예. 우리는 여기 계신 국민들은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 저 뒤에 있는 국회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저 뒤에 있는 국회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자, 저 가짜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름하는 개헌을, 헌법을 두고 박근혜에 만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조차 막으려고 국민투표법을 거지같이 만들어놨습니다. 누가 했느냐? 저 뒤에 있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독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독재 국가는 바로 의회라는 탈을 쓰고 그 독재의 완성을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바로 저 뒤에 있는 가짜 국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짜 국회의 탈을 쓰고 가짜 국민들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개헌과 독재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들이, 그리고 또 자유파 국민들의 목소리가 없다면 이와 같은 개헌 논의마저도 있는지 없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 채로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독재국가로 변질되는 그와 같은 현실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저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 가짜 국회의원들, 가짜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유행당하는 걸 그대로 우리 후세들에게 그대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 가짜 국회에 대항해서 나오신 우리들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상정하겠다. 문재인 때도 그랬어요. 문재인 때도 2번이나 상정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승리로 끝까지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국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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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길 겁니다. 유승수 변호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대학의 김재걸 학생입니다. 김재걸 학생 자유 발언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학 김재걸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국가적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듣고 토론하며 각자만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투표법은 그 과정에서 과정 본질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법을 먼저 떠올려야 하는 사회,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사회,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곳은 저기 위에 있는 짱깨와 붓개 아니겠습니까? 최근 노동권 보장이 아닌 물류센터를 가로막고 경찰청 진입을 시도하며 불법적인 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회사 측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한쪽에서는 불법과 폭력으로 특권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대응조차 어려운 구조입니다. 심지어 트럭에 치여 사망한 노조원은 5.18 민주열사 묘역에 안치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가장이 언제 그들이 주장하는 계엄군이 되었습니까? 이게 다 노란봉투법 때문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은 의견 공유조차 하지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국민, 토론하지 못하는 사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들이 과연 정당한 선택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써가며 위법, 위헌적인 수많은 합법들로 국민들은 이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요구합니다. 본회의에 참석 권한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을 따르고 개헌 반대인 당론을 따르고 지도부는 포격 당론을 어긴 의원이 있다면 강력한 징계 요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대학생 미래를 짊어지고 갈 겁니다. 젊은이들이. 다음 또 훌륭한 청년 나옵니다. TV에 이병준 대표 나와 있습니다. 예, 연설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장난 시계 누군지 아시죠? 네, 그 홍준표의 고장난 시계 계보를 잇는 새로운 정치인이 있어요. 그 나경원이라고. 네, 맞는 말 할 땐 기가 막히게 맞는데 이상하게 막 그 틀리게 갈 때가 있는데 오늘은 시계가 맞았습니다. 자, 나경원이 오늘 뭐라 그랬냐?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운동할 때가 아니고 제왕적 의회 독재를 막는 개헌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개헌안이 제왕적 국회 권한 축소시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있죠. 아니, 살다 저는 개헌을 국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정말 아이디어는 참신해요. 네, 아이디어는 참신한데,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헌안을 지금 찬성하겠다고 나선 자가 있죠, 국힘에. 누굽니까? 한동훈 똘마니, 한지아, 고환경 한동훈 똘마니, 조경태. 아, 근데 이준석 똘마니, 김용태는 어제 불복을 했습니다! 원래 찬성하겠다고 떠들더니 갑자기 여야 합의가 없는 개헌은 난 반대한다. 아니, 그러면 일주일 전에 찬성하겠다 했을 때는 합의됐었나요? 왜 그런 거냐?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해냈다! 해냈다! 한동훈 똘마니들도 불복하라! 한자 이 미치니까는 당론을 따르지 않겠대요. 크게 불참이 당론이 정해졌는데 위에서 내려온 당론은 따르지 않겠다. 아니, 그럼 한동훈 때는 당론 위에서 안 정했습니까? 그때는 다 그대로 따르더니 갑자기 이제 와서 위에서 시킨 건 안 하겠다? 그러면서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봐줄 겁니까? 우리가 당대표 만들어준 거 허수아비 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죠? 네. 당장 한지아를 제명하라! 제명하라! 그리고 조경태도 제명하라!
대놓고 그냥 프락치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아마 이제 통과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통과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투쟁을 해왔던 그 결실을 맺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자들이 근데 이번에 한 번은 끝나진 않을 거예요. 예, 계속해서 본회의 표결에 붙인다고 하니까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서 막아봅시다! 자, 위법 개헌안 반대한다면 개헌안 막아내자! 막아내자! 이재명 국제 타도하자! 이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국회 사정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방 들었는데 개헌안 상정이 됐고요. 저기 국민의힘은 전원 불출석했습니다. 투표 불성립이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일단 이 구호 좀 외치고 하겠습니다. 국회 반대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반대! 국회 반대! 국회 반대! 국회 반대! 국회 반대! 국회 반대! 네, 다음은 고려대학교 홍우정 교수님 자유발언 듣겠습니다. 어제 IBM 되신 분입니다. 어제 IBM 되신 분이에요. IBM이 뭐냐? 이왕 대림범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왕 대림범 안녕하십니까. 자교모 동지와 애국 시민 여러분, 먼저 국힘당한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개헌의 투표에 앞으로도 저는 불참한다고 당론으로 결의하고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당 졸개나 이 촉새 졸개들, 이것들이 투표에 참여하거나 찬성한다면 그룹들은 탈당하고 하라고 해야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영구 제명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집회를 계속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5.18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누가 유공자인지 떳떳이 밝히기 바랍니다. 마이클 리 박사 얘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공단 공사의 약 70%가 광부 유공자들이 차지합니다.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유공자라면 떳떳이 밝히고, 어제 마이클 리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유공자라면 밝히지 않아도 다 안다! 안 밝히는 거, 못 밝히는 거 번호들하고 청년 최고야 이 나라는. 대법원 누가? 판결, 김병렬 씨 방북하고 난 뒤에 김대중에게 보고한 것, 황장윤 씨가 가져온 기밀 문서, 김한원 씨 연구, 스카이 데일리 보도, 미 국무성의 외교 기밀 문서에 모두 종합하면 남북한의 김일성과 김대중이 압박한 국가정복의 무장 폭동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쟁이 있다면 우리 교육에서는 보이테스 바흐 합의라고 합니다. 보이테스 바흐 합의는 1976년에 독일에서 좌우 간에 워낙 이념 논쟁이 심하고 하니까 교육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첫째,
어린 학생들에게 세뇌하지 말자. 둘째, 논쟁적인 것은 5.18이 민주화 운동인지 5.18이 국가전복을 위한 무장폭동인지 논쟁이라면 그 논쟁을 수업에서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끝나지도 않은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헌법에 부마 사퇴하고 설적 끼워서 헌법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돼. 그렇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국 동지 여러분, 제가 투표 참관을 해봤습니다. 투표 참관을 해보니까 정말 엉망입니다. 정말 엉망. 좌파나 빨갱이, 공산도배들, 전체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놈들은 투표 선거를 깨끗하게 알고 볼 것입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이놈들. 투표나 개표의 사기, 부정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놈들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당일에 적석 투표할 때까지는 우리가 선거나 투표에 대해서 가열차게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누가 개헌의 내용도 모르는데 개헌을 찬성한다는 개헌을 반대? 하는 왜 안 돼? 뭐 이러한 그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제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정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부모 대표로 있는 김문희 대표 자유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2020년도 부정선거 때 두 꼬마 데리고 나왔을 때는 금방 집에 갈 줄 알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라 꼬라지가 갈수록 고고 마운틴입니다. 제가 바람길이 짧아서 영어를 갈수록 패상 고고 마운틴 맞죠? 그죠? 네. 금방 끝나지가 않습니다. 저 평범하고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게 산 얌전한 주부예요. 진짜. 남들이 말하는 강남 사모님입니다. 근데 제가 길바닥에서 잠을 자질 않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얘네들이 개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민단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세 싸움이에요. 기세 싸움인데 얘네들이 처벌한다 그래서 겁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 발언이니까 고소가 도와도 저 혼자 책임집니다. 개헌 반대한다고 왜 말 못합니까? 개헌을 마음에 안 드는데 개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14조부터 37조까지 변호사님 계시니까 틀리면 수정해주세요. 우리 국민들의 첩보 인권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법률에 있으면 국민의 개인적 자유와 인권을 제재할 수 있지만 강범위하게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많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헌법에 없을지라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무리 투표권이 개지랄하고 바뀌어도 헌법에서는 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에 따라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투표법은 하위법일 뿐이에요. 헌법 아래에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겁먹으면 안 돼요. 좋으시면 안 돼. 아까 교수님이 말했죠. 나이든 순서대로 우리가 죽자고, 그죠? 피 흘리자고. 아니, 피 흘릴까고 하는데 고소고발이 무섭습니까? 구속이 무섭습니까? 제가 압수수색도 당해보니까 기세 싸움이에요. 기세가 있으니까 이겨요. 다 무죄 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당당하게 옳은 얘기를 하시고 주장하시고 목소리를 죽이지 마세요. 목소리를 죽이는 게 저들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잡혀 들어가는 순간 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을 핍박하고
구속하고 법적 처벌을 받는데 그 나라가 그러면 무너지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화약고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다 쳐다보고 있어. 이재명이가 뭐 하나? 이재명이가 무슨 소리 하나?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법을 얼마나 망가뜨리나? 상권 분립을 얼마나 망가뜨리나?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재명이가 그리고 좌파 정권이 똥포를 차게 계속 우리도 지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피 흘리자고 했죠. 제가 굉장히 순진한데 뇌가 한쪽이 없는지 제가 좌쪽대가 없어요. 그래서 겁이 없어요. 다행히. 겁이 없어서 피 흘리자고 하면 제가 가장 선봉에 쓰겠습니다. 할봉인들 무서울까요? 예, 무서울 거 없습니다. 예, 무서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저같이 평범한 아기 엄마도 이렇게 나와서 할 소리 다 하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저보다 훨씬 더 배짱도 있고 용감해 보여요.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들 힘내시고 개헌 반대 제가 외칠 테니까 제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따라 외쳐주세요. 여기는 여기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적 발언입니다. 네. 그럼요. 자, 말도 안 되는 악법 개헌 반대한다. 국민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개헌은 반대한다. 국회 독재 권력을 주는 개헌은 반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이재명과 저 좌파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점진적인 개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헌을 하면 이재명은 연임을 못해요. 그래서 한 번 개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최소 2번은 개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도 어쨌든 이재명 정권 내에서는 2번 개헌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용기만 내주신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희 대표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문희 대표는 그 강남역 강남 그 개표소에서 매번 뵙습니다. 선거 있을 때마다 개표소에서 맨날 뵙는 용감한 시민입니다. 자, 다음은 자교모의 사무차장으로 있는 정경아 사무차장이 자유발언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냥 제일 쉬운 거는 여기부터 계속 우려하여도 국회는 국민의 선택이라 하며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회피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면 그러고도 남습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국가의 근본 틀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헌안은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사회적 경제로 그리고 토지 공개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우고 특정 세력의 정권 유지와 사유재산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붕괴하고 반대하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헌 반대를 외쳐서 감옥 가는 것보다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한말에 비참했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합신 정변을 고종은 청나라 군사를 불러 진압했고 동학농민혁명까지 조선은 태평 천국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청나라 속국이었습니다. 그때 고종과 민씨들은 최악의 부패를 저지르며 국력과 국고 대신 권력과 개인 주머니를 택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윤호개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며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이재명 정권은 중국 공안을 불러 진압했고 실질적으로 중국 속방인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태평합니다. 중국을 받들고 있는 이재명 역시 개인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국력과 국고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산업도 전반적으로 중국의 저가 상품으로 인해 점유율이 내려가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넘기고 이익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중국인들이 내 나라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질 것을 생각하면 분노가 심입니다. 그러나 구한말과 상황은 되풀이되고 있으나 여건은 다릅니다. 우리는 건국 이념을 배웠고 자유시장 경제를 누렸습니다. 이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노예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외칠 것입니다.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소식이 뭐냐면 오늘 통과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땡기고 우리 국민 덕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10일까지는 계속 상정을 할 수 있으니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또 6.3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개헌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는 일이 EJ라서 내부에서 당권 투쟁을 우리가 부추기면 되는 거죠. 양쪽 다 지금 당권 투쟁을 하니까 요번 주만 잘 넘기면 됩니다. 이럴 때 전화가 와가지고 방송을 방해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용기를 잃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남녀노소 연령층도 다양해졌고 우파 저변이 확대됐죠. 그리고 우리의 적이 중국 공산당이고 부정선거 카르텔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죠. 네, 우리의 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다 차서 저쪽까지도 계속 그럽니다. 여기 국회 앞에는 인원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이후라도 곳곳에서 여러분들 개인 4명 이하 다니면서 계속 개헌 반대 말고 개헌 반대 왜 안 돼? 이재명 구속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자경호 행사는 항상 애국가 4절까지 하고 마칩니다. 자, 지금부터 반주 없이 애국가 4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이리 보전하세 강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울려나는 우리 세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
여기가 원래 4시까지 간다고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와서 감사합니다. 원래 2시 전부터 4시까지 간다고 했는데 비가 와서 그러나? 아니 여기 4시까지 하는 거야? 여기 4시까지 하는 거야? 2시부터 저쪽에도 좀 가보세요. 저 5.18에 대해서 저기 이렇게 국힘 장사 앞에 고맙습니다. 끔찍한 얼굴
네, 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예. 유나 많았다. 좋아하고 자빠졌네. 야! 야, 우한시키냐? 자유하게 만드는데 야, 이문제 내가 백신 내가 많이 친 거다. 사람 다 죽여놓고. 이문제 내가 백신 누구냐도 청가자 이 새끼들아. 더불어민주당이나 많이 친 거다. 이문제 들어간 백신 더불어민주당이나 많이 가자 이 새끼들아. 왜 사람 죽게 만들어? 시터라도 시체장 사람이 죽었대. 시체장 봐도 죽인데. 아, 예, 싫은데. 왜 이렇게 찍는다? 이제는 진짜. 개은 나가리 기념 라면 한 스포츠 카페 위드 가시죠. 나오십시오.
어디 여기요? 각자 그냥 막 소리 가셨나 보네요? 아 그래요? 아 커피 한잔 마시자고 아까 저쪽으로 막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 국민의 열망을 따라 모두가 수고했어요. 멀지 않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바이바이. 그 아니온가. 어우, 추워, 추워. 안녕.